안녕하세요. 하와입니다. 리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함께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가수 윤종신 씨의 산문집인 계절은 계절은 너에게 너에게 배웠어 배웠어. 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았죠? 네, 사실 누군가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윤종신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콘서트도 갔었죠. 그렇죠. 진짜 네, 좋았어요. 사실 저는 방송에 나오는 예능인 윤종신,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 나오는 예능인 윤종신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 윤종신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작사가 윤종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윤종신 씨가 정말 대단한 게 2010년부터 월간 윤종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매달 한 곡씩 곡을 작곡해서 내시고 있잖아요. 특이하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가수들한테 작곡가 윤종신 혹은 작사가 윤종신의 곡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 윤종신 씨가 작사가로서 얼마나 많은 작사를 했냐면 실제로 작사가 콘서트라는 게 열리기도 그게 했었어요. 뭐예요? 작사한 곡들로만 콘서트를 구성을 하는 거죠. 오,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부르면서 음, 가수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윤종신 씨는 사실 콘서트에 가면 막 그 라스에서 촐랑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저는 진지충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노래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약간의 오글거리는 멘트와 함께 노래 가사로 그 청중들과 소통하는 것을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윤종신 씨 하면 사랑 노래 혹은 이별 노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별 노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별을 하거나 뭔가 사랑을 할 때 윤종신 곡을 들으면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가슴 절절한 거, 특히 이번에 존니가 그랬죠. 이번에 이번에 히트한.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곡들 작사한 걸 보면 요즘에 윤종신 씨의 인생관과 뭔가 그런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들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윤종신 씨는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음, 것들이 원칙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음. 얘기한 존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모든 가수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진솔하게 쓴 가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아, 그쵸. 예,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 요즘은 조금 더 진솔하게 혹은 또 직접적으로 쓰는 가사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조이 씨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지금 미스틱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월간 윤종신도 있고 리슨이라는 맞아요. 프로젝트가 네, 있는데 이제 존니 리슨이라는 맞아요. 프로젝트에서 나왔었죠. 굉장히 역주행으로 히트를 했었고, 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궤가 다른,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작사 과정과 좀 궤가 다른 작사를 해봤었다라는 것이 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팬으로서 매달 월간 윤종신이 발표가 되면, 이번 달은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듣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만큼 저는 윤종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또 좋아하게 됐는데, 음, 사실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죠. 이번 여름에 제가 거의 독서를 손에 놓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땀에 숨 쩔어가지고. 마시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8월 말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옴과 동시에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을 하면서 다시 독서를 시작하기 네, 되셨거든요.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작곡가, 작사가, 가수로서의 윤종신의 삶과, 그다음에 어떻게 작곡하고 이 곡을 어떻게 작사를 했는지를 각 그 파트마다 곡을 소개하면서 내용을 풀어서 쓴 책이에요. 진짜 작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책 그거를 스토리를 쓰기만 해도 이렇게 그럴듯한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까지 정립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쌓여진 윤종신 씨의 세월을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음, 내공이랄까요? 그런 걸 저는 느끼게 해준 오히려 책이었어요. 책이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책을 몇 권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곤 했죠. 윤종신이라는 사람이 월간 윤종신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대단하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부부로서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뭔가 맞아요. 큰 거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나하나씩을 해나가는 거를 저희가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어떠셨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좀 북돋기 위해서 좀 실없는 말을 뱉고 이런 사람 속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진짜 윤종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음. 생각들을 보면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꾸준히 하는 사람의 생각은 역시 음, 뭔가 다르다, 혹은 또 작사가로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글을 써왔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죠. 산문은 이제 그 함축적인 것을 한번 풀어서 써본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그렇죠. 굉장히 정제된 단어와 굉장히 정제된 글자 수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풀어봤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문. 사실 작사라는 거는 시니까, 그렇죠. 노랫말에. 그거를 네. 산문으로 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읽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읽고서 바로 카톡이 왔어요. 너와 뭐라고 했지? 함께 인스턴트가 아닌 뭔가를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 어, 라고 했나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카톡을 받고서, 윤종신 책을 읽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그러니까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꾸준히 해온 것들이 어쨌든 다 길이 되고 발자취가 돼서 이렇게 책도 나오고 맞아요. 인생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읽고 또 이제 바로 나한테 카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행동파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도 그거였죠. 맞아요. 윤종신 씨 이 책을 읽고서, 아, 인스턴트가 아닌 뭔가를 꾸준히 기록을 하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부로서의 뭔가 다이어리를 기록하듯이 기록을 한번 해보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그렇죠.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오디오를 녹음하고 있네요, 지금. 그럼 뭐 그런 덕택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더 깊게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그냥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스치듯이 잠깐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조금 더 풀어내니까. 네, 사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남겨놓는 거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네,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책에서 이제 저희가 좀 재미있고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단 9월에 대한,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도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9월만 되면 항상 윤종신 씨의 9월이라는 노래를 듣거든요. 음. 9월이 되면, 가을이 되면은 유난히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더 좋아지고 더 생각이 나는데요. 어, 이 9월에 대한 글로 제가 또 그림을 그렸었죠. 그랬었죠. 네, 윤종신 씨의 글에서. 그래서 그림도 되게 귀엽게 아, 단풍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그런, 색감 좋은 그림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윤종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계절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실제로 가사에도 계절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음흠. 뭔가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한 일인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 우리가 이번 여름을 굉장히 덥고 힘들게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약하고 작은 작은 존재인가? 존재인가, 이렇게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서, 받았죠. 네, 계절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이 달라지고, 나를 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나를 다시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지금 에너지 완전 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계절이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죽일 듯이 태양이 막 찌고 더워도 9월은 오고 언젠가는. 가을은 왔고, 그렇죠. 지금은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 예, 코가 맹맹합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이런 무한한 계절의 반복 속에서도, 때마다 마주하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마치 다른 기분을 매번 느끼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분을 윤종신 씨가 책에서 써주셨어요. 혹시 뭐 문구 하나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9월에 대한 문구를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9월은 그런 계절입니다. 세상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는 계절. 사람들의 크고 작은 변화를 눈여겨보게 되는 계절. 지금보다 훨씬 더 의욕적인 내가 되고 싶은 계절.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 사랑에 깊어지고 있는 계절. 홀가분한 나와 기대하는 내가 나란히 서 있는 계절.
이런 산문도 되게 시적으로 쓰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부족한 그렇죠. 실력이지만 제가 한 주 한 주 그림 그리기 드로잉 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잘 그렸죠. 그리셨죠. 네, 너무 9월이 너무 좋아지네. 정말 제가 1년 중에 9월을 너무 좋아하게 될 것만 같은 이 글을 읽은 것만으로도. 전 지금 날씨로도 9월을 사랑하게 될 것만 같아요. 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좋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문장으로만 정리했는데 네, 방금 얘기하던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네. 윤종신 씨께서 좋은 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음, 좋은 가사란 노래를 듣는 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되 사람마다 음, 각기 다른 그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적당히 여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 써주셨더라고요. 개인의 그러면서 해석이 있을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서 쓴 게 뮤직비디오가 없는 시대가 그립다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뮤직비디오 기억이 같은 경우에는 나네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다 그려주잖아요. 심지어 뭐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같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해리포터를 소설책으로 막 읽고 상상하면서 읽다가 영화로 나왔을 때, 상상 이상이 좋다. 혹은, 여기 이거는 기대 상상보다 이하야. 기대 영화 이하야. 별로였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도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한 그런 장면들과 이런 그렇죠. 개인의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음, 것들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것도 참 수긍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네요. 예술가네요. 맞아요. 그런 글을 쓰고 싶네요. 음. 저도. 또 이제 가사를 쓰는 과정에서 몬스터라는 네, 노래에 대한 글이었는데 몬스터가 이제 사랑 이야기고 이별 이야기인데 이제 그 뭐 괴물에게 잡아먹힌다 뭐 이런 형태의 그렇죠. 내용이고 네. 예. 그래서 익숙한 스토리에 다른 장르를 이식하고 결합해서 흥미롭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그렇죠. 시각으로. 예. 똑같은 사랑 노래고 똑같은 이별 노래인데 그 음, 이별의 슬픔을 다룬 노래지만 완전히 다른 장르. 마치 호러와 같은. 원래 음, 이별 노래하면 절절한 뭐 멜로 영화나 뭐 이런 건데 그걸 마치 그렇죠. 호러에다가 입혀놓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저 노래가 좋아 부르다라는 부분인데요. 윤종신 씨는 가수가 되고 나서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꿈이 없고 그냥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 꿈은 이거였나 보다라고 맞아요.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왜 우리는 항상 넌 늘 꿈은 가져라. 뭐니? 꿈을 그렇죠. 가져라라는 맨날 말을 대통령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예,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네, 그렇죠. 네, 저희도 꿈이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꿈은 없어도 된다고 광함히 조언하고 싶다고 완전히 다른 썼어요. 관점처럼 느껴지죠. 목표를 되게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매진해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이나 자기계발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하고 싶은 게 생길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진 않겠죠. 맞아요. 뭔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끌리는 쪽을 향해 뭔가 움직이던가 생각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꿈을 가지라는 주변의 강요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죠. 겪어보지도 않고 떠밀리듯이 결정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 부분 하면서, 밑줄 쳤어요. 네, 저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없는 거고, 어, 탐색과 경험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윤종신 씨도 이 글에 있었던가요? 30 정도 되어서야 내가 뭘 잘하고 잘 못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가수 공이로비의 그런 개건 보컬로 데뷔했던 거는 그렇죠. 20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대 초반? 네, 대학생 때.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나서 그걸 좀 해보고 확신이 생기면 나는 이걸 꿈으로 정해야지라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잘 네. 모르는 걸 꿈으로 정해놓고 완전히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윤종신 씨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또 있나요?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이것도 재밌었어요. 우리가 흔하고 뻔한 이별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고 감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아마도 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장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되게 어, 멘탈이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할 때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 뭐 되게 닭살 돋고 의미 없는 노래들도 많은데 항상 되게 막 안 좋은 상황일 때, 뭐 이런 때 이제 노래를 들으면은 막 펑펑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듣고 싶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슬픈 노래 찾아 듣고. 그 특정 무드의 어떤 음. 노래를 들었을 때 딱 뭔가 이렇게 본물 터지듯 아, 이거 나야! 터지면서 막 예, 이러면서. 감정이 그럴 때가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듣는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근데 우리가 이별할 때는 절대 너 이별 노래 듣지 마. 라는 충고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요? 전 그런 친구 처음 듣네. 무슨 왜냐면 노래를 너무 이별해? 힘드니까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는 노래 가사들이 다 내 얘기 같기 때문에 음. 일부러 그냥 신나고 그냥 웃긴 노래만 듣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약간 달라요. 저는 약간 음, 슬픔에 끝까지 침잠하는 아,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네, 슬픔의 끝을 동굴에 들어가시죠? 동굴에 네, 들어갔다가 모든 걸 차단하고 아주 예, 슬픔의 끝을 찍고 채워놓고 다시 다시 올라오는. 올라오시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죠. 스타일이어서 저는 뭐 아, 개의치 네. 않지만 무슨 왜 한숨을?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그런 아, 예, 스타일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사실, 윤종신 씨가 이제 전미라 테니스 맞아요, 선수랑 결혼을 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맞아요. 라이기 라오라임이.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바쁜데 방송도 하고 월간 윤종신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회사도 하시면서 맞아요. 운영도 미스틱 하시죠.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바쁜데 정말 가족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케어할까 거 그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아내 전미라 씨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책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무조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음, 아이들에게도 물론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의 일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은 그럴 교육이라고 수 있죠. 생각한다고. 음, 그런 부분이 저희 부부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뭔가 결혼관과 가정을 세워가는 가치관을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했죠.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가 되고 우리가 둘이 함께고 이제는 하나지만 어떻게 하면 각자의 뭔가 그런 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너무 윤종신 씨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들이 다 공감이 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네, 빠져 있구만. 네, 저는 이제 질투가 윤종신 납니다.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 가지 문장만 더 한번 말해 볼게요. 네.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딱 1년만 이방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한 번도 쉬지 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종신 씨는. 네, 네, 거의 계속 일을 만들고 그렇죠. 생하고 꾸준히 뭘 하고 아, 이러면서 진짜 대단하다.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형태 말을 해주신 것 같고요. 대신에 음, 좀 다른 관점에서 완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음, 뭐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는 무조건 실패하지 않으려다가 일단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실패는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계획만 하고 보내는 시간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 요즘 많이 궁금해서 이제 그쵸. 저희가 일단 이제, 해보자. 맞아요. 요새 이제 저희 모토가 일단 해보자죠. 네, 그런 일단 것들이 있어요. 눈앞에 온 기회와 뭔가 생각은 그냥 해보자. 그렇죠. 네, 하고 생각하자. 그리고 본인 고3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제 선생님이 했던 말을 곰씹으면서 적어주신 말이, 나중은 생각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자는 가르침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몰랐는데, 네, 해야 되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음, 그냥 공부만 한 거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일단은.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꼭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그림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네. 큰 그림만을 그리다가 현재 있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아,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현실 중에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사실은 동시에 추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현실에 바로 닥친 일들을 추구하면서도 이제 뭔가 멀리 있는 꿈이나 이런 목표를 완전히 잃지 않는 그런 사람. 음, 그래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현실의 월간 윤종신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래도 나오잖아요. 실제 이방인으로 살아도 월간 윤종신은 계속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삶에 경험이 녹아있고 뭔가 가치관이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게 마흔이 되어서야, 그렇죠. 쉰이 가까이 되어서야 자기 자신을 알겠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적어놨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장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모르고 저도 이제 20대 중반의 대부분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음,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의 맞아요. 길과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맞아요. 심지어 20대 때부터 가수 활동을 하고 작곡 작사를 해왔던 사람들도 네, 한 사람마저도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저의 팬심과 사심 가득한 독서였지만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좋게 읽었던 책을 남편도 읽고 좋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또 좋았습니다. 윤종신 산문집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입니다. 네, 저희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